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강선태님의 미쳐야 공부다 책을 읽어보면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같이 다루고 싶은 내용은 정답이 모래면 오답은 다이아몬드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잠시만요. 공신들은 완벽을 추구한다. 공신인 사람과 공신이 아닌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차이점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오답을 보는 자세다. 특히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 오답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다르다. 오답을 본다고? 오답을 뭐하러 보는가? 문제를 풀다가 정답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답을 맞춰 볼 수 있으니까. 오답은 말 그대로 틀린 답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답은 버려야 할, 쳐다봐서도 안 될 그런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신들은 오답을 정답 이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 정답은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다. 진리다. 그냥 이해하고 공부하면 된다. 정답 역시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딱 그 정도의 가치다. 이에 비해 오답은 말 그대로 틀리게 지어낸 답, 거짓말이나 마찬가지다. 이 거짓말은 누가 만들어내는가? 바로 출제위원이다. 공신들은 오답을 철저하게 분석한다. 왜 이런 식으로 꼬아놨을까? 여기서 어떻게? 왜 헷갈리게 만든 걸까? 오답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고민하다 보면 출제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엄청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분들의 출제 과정과 사고 과정을 역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오답은 출제위원들이 그야말로 창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오답들을 파헤치면 어떤 것들이 한정으로 주로 출제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한정을 미리 알면 당연히 한정에 빠지지 않는 방법도 알게 된다. 정답과 오답의 가격을 한번 매겨보자. 조금만 생각해도 오답이 더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답은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넣으면 된다. 그러나 오답은 고민을 거듭해 정답처럼 보이도록 애써 꾸며야 한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지만 정답보다 오답이 비싼 법이다. 기출 문제에서 버릴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문제에서 단어 하나, 글자 하나, 문장 부호 하나까지도 왜 이렇게 제시되는지, 답은 왜 이것인지를 파고 또 파야 한다. 시험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보기도 마찬가지다. 문제에서 박스 형태로 주어지는 보기니까 말 그대로 보기만 하고 끝난다. 풀고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끝이다. 공신들은 왜 다른 문제와 달리 여기서 보기가 주어졌는지 고민한다. 출제위원 입장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출제위원에게 빙의되어 생각한다. 분명 보기를 만드는 건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다. 없으면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이다. 왜 굳이 하필 여기서 보기를 준 것일까? 그 원인까지 꼭 파악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떤가? 출제자의 생각을 역추적하거나 오답을 분석하기는커녕 마친 문제만 본다. 채점을 할 때도 동그라미가
해물파전만 하다. 틀린 건 숨기고 감추고 애써 묵인한다. 난 채점할 때 동그라미조차 치지 않았다. 자만심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였다. 에게 그래가지고 몇 초나 아끼겠어요?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작은 것도 챙기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큰 것을 챙길 수 있다는 말인가? 신은 늘 디테일에 깃들어 있다. 그런 행동은 습관과 정신 상태까지 영향을 미친다. 다른 면에서도 완벽을 추구하게 된다. 공신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르다. 대충해서 성적 좀 잘 받고 싶은데 이런 수준이 아니라 무섭고 집요할 정도로 작은 부분까지 완벽해지고자 한다. 그들은 자신의 실력과 상태가 완벽에 가까워질수록 보람과 성취와 희열을 느낀다. 그것은 공부를 하나의 완전체, 마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작을 완성한다는 뿌듯함과 재미로 이끌며 이러한 집요함은 성적으로 나타난다. 위대함의 가장 큰 적은 좋은 것이다. 대충 그럭저럭 좋은 것에 머물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타협한다면 최고의 성과는 절대 나올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것에 만족했다면 세계 최고의 명품 도자기로 꼽히는 고려청자도, 천년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석굴암이나 불국사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그 정도 수준에 머물고자 한다면 늘 그 이하 밖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늘 아쉬움이 남는다. 처음부터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도전하라. 여러분의 공부 수준을 한 단계 높여라. 살다 보면 느끼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가장 위험한 잘못 중 하나는 목표를 너무 높게 잡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고 거기에 만족해버리는 것이다. 혹은 목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학생들은 문제집을 풀 때 문제를 찍는 행위까지 한다. 만약 그게 맞으면 찍어서 맞췄다고 좋아한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시험에서 찍어서 맞히는 것은 그나마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연습과 훈련의 과정에서 찍어서 맞히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화살을 가녁에 들고 가서 정중하게 꽂아놓고 적중했다고 기뻐하며 연습하는 양궁 선수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반성할 일이다. 자,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같이 한번 달아볼게요. 정답이 모래면 오답은 다이아몬드다.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이 영어 과목을 제외하고 그래서 타 과목 공부할 때 제가 늘 항상 강조하잖아요.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우리는 다 OX 포인트로 보자.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그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빠르게, 객관식 시험의 본질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정오 판단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기출이 중요하다고 할게요. 물론 기출 이외에 문제풀이도 중요한 과목도 있긴 하지만 기출 자체가 거의 1000페이지예요. 그러면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면 정말 많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20문제, 40문제. 그러면 기출 안에서도 그 많은 포인트들을 확실히 잡는 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양,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OS 포인트를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설까지 왜 OS 포인트를 보냐? 시험 출제는 해설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회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정오 판단이 되는 것은 삭제를 한다고 했죠. 그리고 어설프게 알고 있는 거는 삭제하지 말자. 확실하게 아는 경우만 삭제를 하는 거죠. 삭제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는 것을 삭제를 해야지 두 가지 측면이죠. 첫 번째는 다음 회도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위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삭제를 안 하면은
계속 불안해가지고 아는 걸 계속 보려고 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주량하는 공부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합격생분들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삭제를 하고 다음 회독 때 그 다시 남은 모르는 것들을 계속 회독하면서 삭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르는 거 위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수험생분들은 불안해가지고 자신이 안다고 하더라도 왠지 까먹을 것 같아, 왠지 잊어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에 계속 아는 걸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아는 걸 계속 보니까 정작 모르는 거를 집중 못한다는 거죠. 또 삭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음 회독 때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출을 처음 1회독 할 때 뭐 30일, 한 45일 걸린다고 할게요. 이건 과목마다 다르고 교재 뭐 두께나 인강의 어떤 길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삭제 작업을 해야지 뭐 다음 2회독 때는 30일, 3회독 때는 15일, 4회독 때는 7일, 5회독 때는 3일, 6회독 때는 하루. 하나의 그냥 예지만 여러분들이 삭제 작업을 해야지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8421 공부법이나 여러가지 많은 공부법의 공통점은 다들 줄여나가는 공부를 한다는 거죠. 결국 삭제 작업이라는 거는 모르는 거 위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객관식 시험에서, 그리고 다음 회독 때 더 빠르게 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다 OS포인트를 보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삭제를 했는데 다음에 이거 모르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강사도 만약에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면은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지,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문제화 시켜가지고 다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어 과목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영어 과목도 오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우선 여러분들이 영어 20문제를 푼다고 할게요. 어휘랑 생활영어. 자, 오답들 왜 중요할까요? 강사로서는 어휘 생활영어는 보기항에 나온 어휘 생활영어들은 계속 반복돼서 출제됩니다. 수험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휘랑 생활영어가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강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어휘들 위주로만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 편입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가 진짜 범위가 한정이 끝이 없습니다. GRE 어휘 중에서 정말 어려운 어휘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하지만 공무원 영어에서는요, 어휘가 중요한 단어만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은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설령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휘를 모른다고 할게요. 그래도 문제는 맞출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일단 해석을 통해서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고요. 두 번째, 모르는 단어 나온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수험생도 그 정도 어휘면 모를 확률이 커요. 하지만 나머지 보기량은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어 어휘를 꾸준하게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설마 나머지 보기량의 어휘까지 모를까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보기량 소급법을 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문법은 오답이 왜 중요하냐? 문법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서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직접 적어 보셔야 합니다. 출제자는 어떠한 포인트를 냈는지 그걸 적어야지 여러분들이 머릿속 안에 내가 배웠던 문법 이론이 문제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관련된 이론서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뭐 요약집이나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죠. 문법이라는 거는 나오는 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문법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온 거 위주로, 정리되어 있는 거 위주로 복습을 하면 됩니다. 영어는 양치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문제가 좋지 않거나 지문이 좋지 않거나 교재가 별로 없었을 때는 양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공무원 외에도 수능 교재에서 퀄리티가 좋은 교재 워낙 너무 많고요. 좋은 교재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체크하고, 특히 영어도 마찬가지로 기출이 중요하죠. 왜? 시험에서는 계속 기출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공부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옆에다 출제 포인트 적어보자. 출제 포인트 적어야지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머릿속에 포인트가 정리가 되어 있고 암기가 되어 있어야지 바로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또한 문법도 만약에 모르는 포인트가 뭐 나온다고 할게요.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하지만 문법도 다 맞춰야 되는 이유는 보기형 소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법 포인트를 모르진 않는다고 하죠. 자, 독해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오답. 역시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에서도 오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독해는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강조하죠. 첫 번째,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과 오답을 분석하는 겁니다. 영어 독해가, 공무원 영어 독해가 그래도 수능이나 대학 편입 영어 독해에 비해서 나은 점은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명확히 나올 때도 있고 아니면은 명확히 안 나올 때도 있죠. 명확히 나오는데 만약에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혹시 빨리 읽느라고 답의 근거를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막연하게 빠르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문맥을 이해하셔가지고 이 글쓴이가 도대체 뭘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답의 근거가 명확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영어의 특징인 재진술을 이용해서 영어는 계속 반복을 해줍니다. 두 번째,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출제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유형에서는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구나를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답의 근거를 체크하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체크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넣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글쓴이의 생각을 묻는 거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가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선생님, 해석이 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당연해요. 왜냐면 영어는 한국어로 1대1로 대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문맥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사전적인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이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풀고 나서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분석하면은 독해 원리를 알 수 있고 글의 전개를 알 수 있고 글의 전개를 알 수 있다. 독해 원리를 안다. 그럼 모든 글을 읽을 때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문장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문장도 있고 빨리 읽어야 할 문장도 있고 빨리 읽지 말아야 하는 문장도 있고 해석이 비록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앞뒤 문맥을 유추해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대신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키워드, 주제는 계속 표시를 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우리의 주관적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자. 이게 영어 독해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문맥으로 유출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오면은 일단 읽고 넘어가세요. 우리 시한 싸움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해석이 안 된 문장의 앞문장과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의 뒷문장의 중요 내용을 체크하시고 두 문장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를 체크하셔가지고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요게 실전에서는 실력입니다. 하지만 풀고 나서는 반드시 독해 노트 또는 저는 문장 노트라고 하는데 그 노트에다 그 문장을 반드시 정리를 해주세요. 풀 때는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왜?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게 해석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문법적으로 따지는 건지 구별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내용 파악을 못 합니다. 풀 때는 영어 독해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은 최소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풀고 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못 읽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는 영어 강사로서는 내가 이 문장에서 특정 어휘, 어법, 구문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복습할 때는 최대한 꼼꼼하게 리뷰를 해주세요. 왜?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또 비슷한 어려운 문장이 나오면은 해석을 못합니다. 실전 시험에서는 그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갑자기 당황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머리 갑자기 하얘지고 다른 과목 풀 때 긴장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 영어 독해를 나중에 푼다고 할게요. 영어 독해도 결국은 어휘 싸움입니다. 독해용 어휘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보통 어휘용 어휘 또는 수능 영단어 이 위주로 되어 있다면, 영어 강사로서는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주 쓰이는 찐 독해용 어휘는 계속 쓰입니다. 예전에 어느 유명 강사님께서 유튜브에서 영어 기출 독해 중요하지 않다, 똑같은 질문 안 나오지 않냐, 이런 영상을 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놀랬고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어, 비문학과 문학도 우리가 똑같은 지문 나온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기출을 공부할 때 아니죠. 우리가 기출 지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독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글에 있는 방법, 그리고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매점 오답을 피하는 방법, 이런 걸 알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문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어 독해를 여러분들이 단계별로 연습했을 때 가장 마지막 남는 거 뭐냐면요, 독해용 어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왔는데 독해 쓰이는 어휘들이 거의 다 안다고 할게요. 그럼 영어 독해 할만하지 않을까요? 바로 독해에서 어휘가 중요합니다. 그 어휘를 저는 독해용 어휘 노트라고 합니다. 어휘 노트 정리해놓고 눈으로 자주 봐주세요. 자투리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는 매일 꾸준히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보시고, 독해용 어휘 노트는 여러분들이 외울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자투리 시간에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에서 빠진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오답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강선태님의 미쳐야 공부다, 정답이 뭐라면 오답은 다이아몬드다, 이 부분을 수험생들과 같이 한번 좀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공무원, 경찰, 소방, 편입을 준비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